태초 먹거리. 2006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독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중이던 나는 한밤중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시 전화 내용은 이랬다. 22살 딸의 가슴에서 작은 양성 혹이 발견되어 아주 간단한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후 조직 세포를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학회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고 그때부터 딸의 투병이 시작됐다. 모든 암환우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물조차도 토해낸 후 힘이 빠져있던 딸을 바라보던 그때의 심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던 나는 세상에 있는 온갖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암에 특효라는 기능성 식품들이 넘쳐났고 지인들로부터 암에 좋다는 음식, 상업용 제품, 방법까지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추천받았다. 그 중에는 아기를 갖고 상업적으로 암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다. 아마 모든 암환우의 가족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행착오였다. 내가 잡은 지푸라기가 특효약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불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채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흔들리며 시간과 돈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는 지금도 대부분의 암환우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되풀이되고 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기뻐했다. 딸의 모습도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았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빠졌던 머리카락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어버렸다. 평안을 되찾은 딸은 졸업을 해야겠다며 서울의 학교로 돌아갔고 또다시 밤을 새우고 과로를 하며 투병 생활에서 잃은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1년 뒤 딸은 그토록 원하던 학사모를 썼지만 폐와 뇌,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다시 투병을 시작하게 됐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치는 동안에는 암세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비롯하여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 면역체계에 혼란이 온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번째 겪은 시행착오였다.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적 정신적 휴식기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암에는 분명 발병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원점일 게 뻔하다. 지금도 역시 많은 환우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같은 오류를 범하며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약해진 몸이 암을 앓기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했었을까? 그 질문이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아픔과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나는 초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몇 배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고 수집한다는 점이었다. 처음 발병 당시에는 그나마 유방암 초기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재발 후에는 폐와 뇌를 비롯해 몸 수십 군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기에 걱정과 염려뿐이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암 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과 참고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MD 앤더슨 병원,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유명한 암치료 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병원 및 유럽 병원에서 암치료 사례와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내 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암치료에 있어 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와 임상 사례가 매우 풍부하였기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다. 또 미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민간요법들에 대하여도 알아봤다. 지구상의 그 무엇이라도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적용될 방법이 있다고 꼭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진짜 특효약 완치 방법만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런 처방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희망도 빛을 잃어갔다. 단지 시간이 흐르고 암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흐려져 있던 그림이 퍼즐 맞추기를 하듯 한 조각씩 제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발병과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딸은 기다리지 못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던 어느 가을날 감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하늘로 떠났다. 암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암치료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다. 표적 치료제 개발 및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거대 제약회사들에 의해 상업화되었다. 또 암 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적인 기술과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 방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암 전문 병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암치료 시설들이 현대화되었다. 또 어느 국가든지 암을 완치 또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암 전문 의사들이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암환우 숫자는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암 전문 병원의 환우는 많고 의사는 부족한가? 왜 암 전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명의 암환우를 진료해야 하는가? 그 짧은 시간과 기계적인 진료 가운데 암환우들의 운명이 과연 결정되어야만 하는가?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암환우들은 왜 병원의 꾸준한 관리 없이 그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가? 5년, 10년 또는 미래의 암환우가 될지도 모를 젊은이들이 미리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까? 암의 예방이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암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예방법은 진정 없단 말인가? 2009년 가을 사랑하는 딸을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 후 딸이 남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정상인과 암환우의 차이. 사람의 인체는 약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입과 코로 섭취하는 먹거리, 물, 공기로 하루에 약 300에서 5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질서와 조화,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입과 코로 들어온 먹거리, 공기, 물이 세포로 만들어지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세포 생성 과정 중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상세포가 하루에 수십 개부터 수만 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정상인의 몸에도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세포가 매일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NK세포, T임파구,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면역력이 정상적이라면 매일 생성되는 이상세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면역력이 저하돼 있다면 이상세포는 서서히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암세포가 된다. 건강한 정상인의 몸에도 매일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평생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도 면역세포가 제거해주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정상인과 암환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암환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해서 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뿐이다. 면역력의 저하 정도에 따라 이상세포는 5에서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서서히 증식하면서 암세포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을 때야 비로소 CT, 엑스레이, MRI 등과 같은 현대의학 검진 장비로 검출되면 암안으로 판명되고 표준 치료가 시작된다. 물론 전립선암과 같이 혈액으로 조기 검진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고형암들은 CT, 엑스레이, MRI 등과 같은 최신 첨단 검진 장비에 의해 발견된다. 암환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암환우들은 CT, 엑스레이, MRI와 같은 첨단의학 장비로 발견된 암환우이며 이 경우 즉시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인체 내에서 계속 암세포가 증식되고 있지만 CT, 엑스레이, MRI 등과 같은 첨단의학 장비에 발견되지 않고 본인도 암환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비인지 환우로서 5에서 30년 후에 암환우가 되는 예비 후보자들이다. 암환우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친 후 환우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이처럼 현재 암환우로 판명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5에서 30년 후에 암환우가 될 후보자들은 무슨 치료 방법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러한 암 후보자들은 본인이 미래 암환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암에 관한 관심 및 정책은 암치료 부분에만 집중돼 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상업성에 치중된 암치료만으로는 절대 암을 정복할 수 없고 암환우의 숫자도 절대 줄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암 전문 병원 숫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암환우 숫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암 발병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암환우 치료 프로그램, 암 후보자 예방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암환우의 숫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암환우의 시행착오. 암환우들이 표준 치료 후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가 본격적인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암환우에게 특효라는 건강보조식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암을 치유한 방법을 기술한 건강 서적들이 넘쳐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서적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환우의 치유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또는 글이 환우들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먹으면 암에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녹즙, 채소수품, 미슬토, 차가버섯, 상황버섯, 초유, 당단백질, 효소, 게르마늄, 셀레늄, 키토산, 홍삼 등과 같은 인삼류, 옷 추출물을 비롯해 암에 좋다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보조식품들. 이런 암환우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해독요법, 커피관장, 된장요법, 소금요법, 냉온탕요법, 단식, 금식, 침술, 요가, 명상, 동종요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간요법 정보가 넘쳐난다. 주위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강보조식품 및 민간요법들을 노트에 빽빽이 적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먹거리가 상업성에 의해 변질된 것과 마찬가지로 암환우들에게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들도 상업성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암환우들이 많고 이들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누구는 부자라서 저렇게 비싸고 좋은 건강보조식품들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며 환우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서 암이 완치되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도록 추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암환우들이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다. 표준 치료를 마친 암환우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히 두 가지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행착오는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완치됐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수술의 환부를 제거했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과정 동안 경험했던 지긋지긋한 통증과 부작용도 없으니 완치됐다 생각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다. 발병 원인이 제거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겪는 심각한 시행착오는 충분한 회복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치면 암세포만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상세포도 함께 제거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에 1에서 2배 이상의 면역력 회복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하게 되면 전신으로 전이되는 다발성 암으로 진행되고 전이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환우들의 5년 생존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초기 발견되는 초기 암환우들이 많다는 것 때문이다. 암환우들에게 5년 생존율은 단순히 통계적인 숫자로서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는 10년 또는 15년 뒤에 재발하는 암환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암환우에게는 5년 생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암 생존자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회복하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특히 암과 같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특이하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못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병세가 조금 좋아지거나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삶에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싹트고 자라게 됐다는 것이다. 즉,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 환경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인체 내의 모든 기능에서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 불균형의 결과로 질병에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먹거리, 환경,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새로운 삶을 산다면 불균형 상태인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인체의 자체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선 암환우들마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흔하다. 29살의 대장암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남학생이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왠지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다. 토요일에 태초 먹거리 학교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피자 한 판을 주문해 먹고 남은 반을 냉장고에 넣어놓았다.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태초 먹거리 학교에 가는 아들을 위해 현미밥에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아들은 냉장고에 있는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바람에 두 사람이 싸운 것이다.
이것이 대장암으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은 후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젊은이의 현재 모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몬테레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이 펠리컨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유명한 관광 항구 도시다. 몬테레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후 항구로 돌아와서 선별할 때 작은 물고기들은 살려주기 위해 바다에 던진다. 이때 펠리컨들이 항구에 몰려와서 어부들이 던지는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몬테레이로 발걸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일주일 정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항구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펠리컨들이 생긴다. 항구 안에 있는 펠리컨들은 그동안 어부들이 배 위에서 던져주는 물고기를 받아먹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냥 바닷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스스로 잡아먹으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펠리컨들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어부가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다. 이렇듯 한번 길들여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펠리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대부분의 암환우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단기간의 병원 치료 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암이 재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연치유력. 요즘 초중 고등학생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연필을 칼로 깎아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고급 연필이면 잘 깎이고 싼 연필은 나무의 질이 나빠서 잘 깎아지지 않았다. 잘 깎아지지 않는 연필을 억지로 깎으려다 손가락을 베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손가락에 빨간 피가 나면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눌러서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양호실로 뛰어갔던 경험이 있다. 양호실에 가면 양호 선생님이 빨간색의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 또는 반창고를 붙여주던 기억이 있다. 베었던 손가락의 피부가 서로 붙어서 감쪽같이 원래대로 아물게 되는 것은 자연치유력으로 되는 것이지 소독약 또는 의사 선생님이 원래대로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이미 우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신체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가락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자연치유력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손가락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데 손가락 상처 부위를 비비고 헤집는 등의 방해를 하게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의 자연치유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신체 내부의 문제가 회복될 수 없다. 소, 말, 개와 같은 동물들은 아프면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아플 때 많이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모든 면역세포가 약해진 신장에 직접 가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기에 많은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리게 된다. 면역세포들이 혈액에 포함되어 있어 신장에서 치유하고 있던 면역세포들도 혈액이 움직이는 대로 위와 장에 가서 소화활동을 돕게 된다. 약 2에서 3시간 동안 소화활동을 위하여 위와 장에 머물렀던 혈액이 소화활동을 끝내고 다시 신장으로 가서 치유하려고 신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다시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신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시 위와 장으로 혈액이 움직여 자연치유를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영양이 부족하다면 음식을 수시로 섭취해야겠지만 현재는 영양 부족보다는 영양과잉이나 영양불균형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가진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글 중에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속을 텅 비워버리는 편이 좋은 때도 있다. 병의 힘이 최고조에 도달하지 않은 한은 공복인 채로 있는 쪽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만일 육체의 대청소가 되지 않은 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 그만큼 몸에 해가 된다. 병자에게 너무 먹게 하면 병마저 키워가는 것이 된다. 뭐든 정도를 넘긴다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일이라고 똑똑히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뿐이다. 의사가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아마누들은 회복의 가장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한 가지 사실이라도 더 기록하기 위해 두꺼운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과연 아마누들에게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암 치료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수없이 헤매었던 기억이 난다. 일본에서 시작한 채소 수프 그리고 국내에서 시작했다는 해독 주스 이뿐이 아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슴요법이라는 녹즙, 독일에서 시작된 겨우살이를 이용한 미슬토 요법, 요즘 신문지상에 전면 광고를 하는 효소요법을 비롯해 게르마늄, 셀레늄, 차가버섯과 상황버섯 등의 베타글루칸요법, 키토산, 당지질, 당단백질, 초유, 흑삼, 홍삼 등의 인삼류, 옷 추출물, 죽염까지 암 치료에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많다.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누들을 유혹하는 특효약들이 많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마누들은 몸에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상업적으로 집요하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리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동물 실험과 연구 결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누들에게는 특효약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매우 많다. 그러나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해서 아까운 생명을 단축하는 예도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식 또는 단식을 하면 암에서 회복된다는 정보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작용이 시작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왕성해진다. 그 결과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누들에게 금식과 단식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금식이나 단식을 하다가 회복되는 환우도 있지만 영양실조로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식 단식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회복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마누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금식, 단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에 속하는 환우들은 절대로 금식과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중에서 복부에 있는 지방 등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팔 근육, 다리 근육 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설사를 자주 하거나 술, 담배를 많이 했던 환우. 평소 추위에 많이 약했던 환우. 이런 환우들이 금식, 단식을 하게 되면 영양실조 단계에 들어서면서 생명이 단축된다.
요즘 해독요법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관장요법이 유행이다. 커피 관장을 비롯해 많은 환우가 인위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 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자주 한다든지 장기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관장이라는 것은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방법으로 매일 하거나 장기간 하게 되면 장이 가진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인체가 가진 자체적인 관장 능력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주수단이 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다. 우리 인체는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자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부분과 복잡한 생활로 자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위적인 모습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과 복잡했던 생활과 마음가짐을 간단하고 단순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체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을 때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어떤 특효약이나 식품도 사람의 인체, 그 신비로운 자정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몸을 망친다. 오고 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초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공원 오솔길이 정겹게 보일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푸른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웃음을 보낼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맛이 없다고 반찬 투정하였던 오이 무침에서 오이의 상큼한 맛이 느껴질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내 안에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할 때가 기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크나큰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분들 3분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되고 증폭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